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AI 기반팀의 신명숙입니다. 지금부터 20년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사업 공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모 안내는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사업 공모 안내서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서는 전 세계 위조 제품의 시장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하게 불법 유통되고 있는 제품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19년도 관리 대상물의 적발 건수는 250건이고 이 중에서 위조 상품이 6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위조 상품의 유입을 차단을 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연관 산업인 AI 전문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본 사업이 추진 배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통관 분야의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도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기술 역량의 제고와 유망 국내 AI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20년 5월 7일 한국형 뉴딜 정책 방향이 발표되고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디지털 뉴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방송사업관리규정, 정보통신방송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정보통신방송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정보통신진흥원, 즉 나이파 지원사업 관리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 실증을 하고 AI 전문 기업을 육성함에 있습니다. 자동차, IT 제품, 생활가전, 이미용품 등 4개 분야의 데이터를 제작하고 불법 복제 판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실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기업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 실증 지원을 통해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AR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 실증입니다. 위조 사례가 많은 자동차, IT 제품, 생활가전, 이미용품 등 국내 주요 제품 분야의 불법 복제품을 적발할 수 있는 AI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과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은 관세청이 지원하는 학습용 데이터 및 기업 스스로 자체 취득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정확히 식별하고 통관 업무의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품 및 위조품의 고화질 원본 데이터를 취득하고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여 최적의 AI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본 사업 중의 한 가지입니다. 관세청이 지원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체적으로 취득하는 데이터도 제작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업무 환경에서 앱 혹은 장비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전송된 정보를 시스템에서 판독하여 결과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고요. 뒤에 실증 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AI 전문 기업을 육성하는 파트와 그를 지원하는 실증 랩을 지원하는 그 AI 전문 기업을 지원하는 실증 랩을 구축함으로써 AI 전문 기업이 실증 랩에서 취득되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알고리즘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운영 지원하게 됩니다. 실증 랩의 경우 기업에게 데이터의 가공, 학습, 테스트,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실증 랩에서 학습용 데이터의 취득, 가공, 관리할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환경 구축, 지원, 제공된 정품, 물품의 관리와 운영을 맡게 됩니다. 이것은 실증 기업이 공동 수행하셔야 하는데요. 실증 랩에서는 현장에서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합니다. 스튜디오나 장비 등 사진을 정품이나 위조품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서 학습 데이터를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실증 랩에서는 제공받은 정품으로부터 데이터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데이터원은 각 제공되는 정품으로부터 품목별로 어떤 장수, 가공 방법에 따라 개수를 데이터를 획득하시면 되고요.
취득한 원본 데이터를 가공 및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실증랩에서만 가능하고요. 실증랩에서는 데이터를 취득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수집 가이드 등을 마련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실증랩은 관세청 산하의 실증랩 운영기관에서 지원할 예정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이파에서 지원하는 AI 기업은 실제 이 실증랩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셔야 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학습해서 인공지능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기업이 하셔야 하는 것들은 실증랩에서 데이터의 제조과 가공,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과 현장에서의 실증입니다. 데이터는 관세청이 지원하는 데이터도 있음과 동시에 기업이 실증랩에서 직접 자체 취득하고 가공하셔야 합니다. 이런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은 실증랩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실증랩에서는 디자인권 등록 원부상 등록 내용이라던가 디자인권 등록 사진 기준 사진 DB라던가 유사 지재권 침해 물품 사진 DB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실증랩은 2020년 대전 위치에 있는 곳에 구축될 예정이며, 구축이 완료된 후에는 실증기업에서 입주하여 이곳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본 사업의 추진 체계와 주요 역할입니다.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본 사업의 기획을 맡아서 추진이 되었고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본 사업의 전담기관인 KCA와 협약을 맺은 이후에 여러분들을 공모하는 AI 개발 실증기업을 공모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에서 여기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AI 개발 실증기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AI 개발 실증기업은 사업 계획에 따라 세부 사항을 추진하셔야 하고, 과제 진행 현황 및 결과 보고, 실증된 AI 서비스 활용 및 전 영역 확산을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사업 추진 절차 중 현재 7월 지원 과제 공모의 단계에 와 있습니다. 시청 과제 접수도 7월 31일에 접수 마감할 예정이고, 평가는 8월, 그 다음에 협약의 체결과 지원금 교부는 8월, 과제 수행 기간은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10월에 중간 보고 진도 점검이 있을 예정입니다. 12월에 과제 결과 보고를 마치고 1차 년도 최종 평가도 12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의 정상과 성과 관리는 21년 2월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추진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지원의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 기반의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하신 법인 기업입니다. 컨소시엄 구성이 가능하며 주관기관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 기술을 보유하신 기업이어야 하며 중소, 중견기업으로 제한합니다. 주관기관은 AI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 역량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그 외 기관, 학교, 연구소 등은 참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지원이 불가하며 참여기업 또한 중소, 중견기업도 가능합니다. 법인 사업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까지 법인 설립이 완료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 규모는 기업당 7.6억 원 이내에서 총 5개의 기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민간 매칭입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은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에 대해서 민간 매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 출연금은 심의위원회 사업비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중소, 중견 ICT 기업은 현금 현물로 민간 매칭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민간 부담금은 현금과 현물로 하셔야 합니다. 출연금 지원 기준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80% 이내가 정부 지원금입니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65% 이내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총 사업비 100% 이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민간 부담금 현금
이 중 민간부담금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20%, 중견기업인 경우 35%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기준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민간부담금 10% 이상을 현금 부담하셔야 하며 중견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동일합니다. 본 동일한 기준의 조건이 된 배경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범부처 대책으로 나왔습니다. 민간부담금 중 현물은 위탁기관의 인건비로만 계상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 규모 구분, 중소, 중견, 대기업 구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기간은 총 2년이며 2020년 8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1차년도,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1월 30일까지 11개월이 2차년도입니다. 2차년도 사업기간은 1차년도 사업수행 결과에 대해서 최종 평가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사업수행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 개발과 실증에 해당하며 총 4개 분야 자동차, IT 제품, 생활과정, 이미용품 등의 AI 학습을 위한 위조 물품 판독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과업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년도에는 데이터 제작과 기술 개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관세청 등이 제공하는 현품, 가품을 이용해서 AI 학습 데이터를 제작하셔야 합니다. 4개 분야 이상의 데이터를 제작하게 되고 한 기업, 즉 한 개 컨소시엄당 10만 장 이상의 데이터를 제작하셔야 합니다. 기술 개발 분야입니다. 불법 복제품 판독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모식 등 기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셔야 하고 학습된 품목 식별, 해당 디자인권의 도면과 일치 여부를 판독, 품목 유사도를 정량화 후 복제품 필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환경 변화 요인, 조도나 명도, 채도 등 각도 등등에 의해 중속되지 않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셔야 합니다. 1차년도에는 데이터의 제작과 알고리즘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하며 2차년도에는 데이터 제작 13만 장 이상 제작을 하고 관련한 기술 개발, 품목이 늘어난 것에 대한 기술 개발 플러스 1차년도에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고도화를 직접 수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시제품 개발을 하시고 현장에서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 개발이 되겠으며 현장에서 실제로 시험과 테스트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야 합니다. 2차년도 주요 과업은 정부 지원 정책 여부에 따라서 달리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증랩 지원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증랩에서는 4대 분야의 디자인권 등록 원부상 등록 내용과 4대 분야의 디자인권 등록 사진 기준 사진 DB, 유사 지재권 침해 물품 사진 DB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발에 필요한 자체 현품 사진 등 직접 데이터 수집을 위한 현품 대여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본 사업이 AI 기업의 AI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통관 분야의 시제품을 개발을 실증함으로써 통관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 불법 통관 방지 등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AI 알고리즘이 얼마나 잘 판독을 하고 판독 시간 등 이러한 것에 신뢰할 수 있는 정량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며 이 성과 목표를 신뢰할 수 있는 성과 목표의 측정 방법, 그다음에 기준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2개년도이기 때문에 2개년도 각각에 대해서 판독률 등 정량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하셔야 하며 각 해마다 성능 목표 및 성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1차년도에는 주로 데이터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많이 준비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원도 사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취득, 가공 방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타사 대비 기술의 독창성, 우수성, 글로벌 경쟁력 등을 제시하시고 실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세청의 통관 업무의 효율화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통관 업무의 사용성을 위해서 사용성에 대한 제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나 학습 데이터, 시제품에 대해서 품질 확보 방안, 그 다음에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한 주 내용은 사업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가이드가 되어 있으므로 각 내용을 따라 주시면 되겠고, 뒤에 말씀드릴 사업의 평가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물의 귀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실증 랩에서 취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취득하여 만들어진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 결과물에 대해서 관세청과 사업자가 공동 소유하게 됩니다. 사업 목적 범위 내에서 관세청은 기술 결과물을 활용 가능하고 AR 기업은 사업 추진 중이라도 필요시 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학습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계획입니다. 제안하시는 기업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서 추진할 고용 창출 계획을 제시하셔야 합니다. 고용 창출 계획표는 다음과 같고 사업 계획서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관리규정 제48조에서는 문제과제에 대한 참여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 제한에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 기업, 대표자, 총괄 책임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과제가 확정된 이후라도 아래 사항이 발생하면 과제 선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신청 기관이 민간 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 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신청 기관의 규칙 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타 기관의 IPR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를 기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 내용으로 타 정부 과제 동시에 선정된 경우, 사업 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이 추진이 중단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사전 지원 제외 및 사후 관리 대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좀 많기 때문에 상세히 보시고 하셔야 합니다. 사전 지원 제외 대상의 경우는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 회생절차, 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최근 결산기준 자본 잔액 전시,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저희가 신청서의 적합성 검토를 하는 단계에서 사전 지원에서 제외되실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서 저희가 선정이 되셨다 하더라도 사후관리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대상자에 대해서 진도 점검을 통해 재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으며 재심사 결과 사전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거쳐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후관리 대상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신청 및 접수입니다. 사업계획서 신청서, 실제 양식에 사업계획 신청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신청서 접수 안내입니다. 사업계획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셔서 작성을 하시고 저희 모집 공고에 있는 양식을 다운로드 하셔서 전산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산 접수는 7월 20일부터 가능하고 저희 홈페이지 하단에 행정지원, 스마트 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총괄 책임자 회원 가입
로그인 하신 후에 전산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 마감은 7월 31일 금요일 15시까지입니다. 15시가 넘어가면 접수가 자동으로 차단됩니다. 접수를 마감하기 이전부터 제출을 하시고 그 하루 이틀 전 혹은 몇 시간 전에라도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15시 01초가 되는 순간에도 제출하셨다 하지만 온라인상 저희가 접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산상의 로그상에 이 시간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접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마감 시간을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이며 저희가 다운로드하는 양식 내에 전부 제출 서류를 묶어놨으니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대한 문의는 AI 융합 불법 복제품 판독 시스템을 정보통신산업진흥 AI 기반팀의 강준수 책임에게 문의 주시고 접수 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스마트 시스템 유지보수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자 선정 방안입니다. 평가 절차는 사업계획서, 적합성 검토, 발표평가, 적합성 검토를 거치고 나서 선정평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의 심의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적합성 검토는 제출하신 서류에 대한 적정성, 참여 제한 여부 등을 보고 자격 조건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청한 접수 과제들을 보고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검토 규정에 의해서 적합성 검토를 한 이후에 적합성 검토 통과한 과제에 대해서 선정평가를 실시합니다. 선정평가는 발표평가를 하여 우선순위에 따라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평가 방법은 저희 원의 평가 업무 편람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부합성, 산업 경쟁력, 시장 경쟁력, 사업관리, 일자리 부문에 해당하며 각 세부 평가 기준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유의 있게 하시고 각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점수 배합이 높은 산업 경쟁력 부분, 정책 부합성, 시장 경쟁력, 사업관리, 일자리 부문 순으로 동점자가 발생할 시에는 순위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비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선정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지원 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와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선정이 돼서 마지막으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사업비 편성 및 관리 부분,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뿐만 아니라 자체 부담하는 민간 부담금에 대해서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인건비 상정은 정보통신방송사 사업비 선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따르고 지원인력 인건비는 사업인력 총 인건비 20% 이내에서만 편성 가능합니다. 자산 취득비 중 범용성 장비는 구입을 지양하시고 사용 기간 동안은 임차하여 사용하심을 권고드립니다. 사업 편성 시 인건비를 포함해서 각 비목별 편성 한도는 없으나 심의조정위원회에 의해서 정보통신산업진흥 전담부서의 검토 후 비목별 편성에 대한 금액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컨소시엄 내 각 기관별 사업비 배정 규모는 기관별 역할, 과제 특성에 따라 컨소시엄 자체의 협의를 통해서 배정하게 됩니다. 편성된 사업비로 컨소시엄 내 기관 간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 내부 거래는 불가합니다. 기타 수행과제 성과 활용 기간을 5년으로 하며 주관 기간은 과제 종료 연도부터 총 5년간 성과 활용 현황 보고서를 매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